할매, 오늘도 떡볶이 국물 끝내주는데? 낡은 유리문을 벅벅 소리내며 열고 들어선 중학생 녀석이 헐레벌떡 카운터 앞에 섰다. 교복 단추는 엉망으로 채워져 있고 머리는 삐죽삐죽 솟아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반짝였다. 아이고, 우리 민수 왔네. 오늘 시험 어땠어?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20대 새댁처럼 싱그러웠다. 원조 할매 떡볶이라는 간판을 단 이 작은 분식집은 이 동네에서 3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4개, 삐걱대는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그 어느 것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이었다. 할배는 오늘도 뒤에서 김밥 말고 계신가? 응, 오늘따라 김밥 주문이 많아서 말이야. 뒤쪽 작은 주방에서 할아버지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마는 모습이 보였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호흡은 말이 필요 없었다. 할머니가 떡볶이 국물을 젓는 동안 할아버지는 김밥을 말고 할아버지가 튀김을 튀기는 동안 할머니는 손님을 맞았다. 이모, 라면 사리 추가요. 아줌마, 여기 떡볶이 포장 하나만요. 저녁 6시가 되자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북적였다. 퇴근길 직장인, 학원 마친 학생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아주머니들까지. 이곳은 그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이웃과 수다를 떠는 동네의 작은 안식처였다. 할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 정말? 내가 알지. 그의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와서 떡볶이 먹던 거. 축하한다, 정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 부부가 32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이유였다. 오늘 서비스. 할머니가 김밥 한 줄을 더 얹어주었다. 이런 작은 넉넉함이 이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딸각.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함 한 장을 든 40대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비싼 시계,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눈빛. 안녕하세요. 이 건물 새 주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다. 건물주가 바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다. 아, 그러시구나. 앉으시게요. 떡볶이라도. 됐습니다. 시간 없어서요. 남자는 명함만 탁 놓고 돌아섰다. 다음 달부터 임대차 계약 조건이 바뀝니다. 자세한 건 전화 주십시오. 쾅!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H&H 부동산 개발 대표 한명수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을 거야. 우리 32년이나 여기 있었잖아.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32년 동안 한결같던 그 거리가 그날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다. 임대차 계약 변경 통지서. 할아버지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임대료 2배. 32년 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2배요? 갑자기 2배라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냉담하기만 했다. 계약서 보셨죠? 재계약 조건입니다. 싫으시면 나가셔야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32년을. 그게 제 알바입니까? 장사 안 되시면 다른 데 가시든지. 뚝. 전화가 끊겼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장부를 펼쳤다.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렇게 살아오느라 넉넉하지 않았다. 월세를 2배로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일단 한 달만 버텨보자. 그 사이 건물주 양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일주일 후 가게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명수 건물주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물주님의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라는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기록용입니다. 남자는 주방까지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봤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양념통을 확인하고 심지어 할머니의 비법 노트까지 넘겨봤다. 이게 레시피입니까? 그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떡볶이 소스가 독특하네요. 혹시 이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할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저희가 이 자리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계획 중입니다. 할머니 레시피를 사용하면 좋은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니요? 레시피 권리를 저희에게 주시면 이 가게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보상금도 드리고요. 한명수 건물주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월세도 못 내실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좋은 방법입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레시피는 우리 아내가 30년 넘게 연구한 겁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남자들은 비웃듯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가 주저앉았다. 여보, 저 사람들 우리 가게를 뺏으려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같이 나와 준비한 음식이 쉬는 날이 잦아졌다.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고 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가스레인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날 저녁 수리기사를 부르자 기사가 난감한 표호로 말했다. 이거 누가 일부러 만지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냉장고 전선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고 수도관도 누가 일부러 푼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11시 가게 정리를 끝내고 나오는데 골목 입구에 남자 셋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문신이 가득한 팔, 험악한 인상. 건달들이었다. 할아버지, 장사 힘드시죠? 누구십니까? 우리요? 그냥 동네 청소 좀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말입니다. 건달 하나가 다가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동네 환경이 좀 바뀔 예정이거든요. 낡은 가게들은 정리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발,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언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래 계시면 다치실 수도 있다고요. 남자들은 낄낄 웃으며 사라졌다. 할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할아버지 팔을 붙잡았다. 여보, 무서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협박을 당하셨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거요? 그건 없지만.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말 건넨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조용히 울었다. 32년 동안 이 동네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여보, 응? 우리 변호사라도 만나볼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법이 과연 약자 편인지.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곧 철거.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32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은 진짜 지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률사무소 책상 건너편에 앉은 30대 변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착수금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은 봐야 해요. 1년이요? 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쓸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 거예요. 그 사이 임대료는 계속 내셔야 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통장 잔고를 합쳐도 1,000만 원이 채 안 됐다. 거기서 변호사 비용을 내고 2배로 오른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상대는 건물주입니다. 법적으로 재계약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권리금 회수 방해나 임대차 보호 정도인데,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30% 정도입니다. 상대가 워낙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계약서에 허점이 없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률사무소를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할매, 오늘은 떡볶이 없어요? 단골 중학생 민수가 가게 문을 열며 물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썰렁했다. 테이블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주방은 어둑했다. 아, 민수야. 미안하다. 오늘은 장사를 못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냉장고가 고장난 뒤로 제대로 재료를 보관할 수 없었다. 새 냉장고를 살 돈도 수리할 돈도 없었다. 할매,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매가 좀 피곤해서.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날 저녁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가게 문을 사흘이나 안 열었다며요?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렸대요.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단골들이 분노했다. 32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가게를 그렇게 쫓아내다니. 우리가 서명운동이라도 할까요? 시청에 민원 넣어봐요. 언론사에 제보하면 어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할매 떡볶이 먹고 자란 사람들인데. 단골들은 진심으로 분노하며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 마음이 고마워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동네 주민 10명이 모여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다. 할매 떡볶이 지켜주세요. 횡포 중단하라. 피켓을 든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건물 2층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한명수의 얼굴에는 비웃음만 가득했다. 저것들이 뭘 어쩌겠다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나야. 저것들 좀 정리해줘. 조용히.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하나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임대료 재협상 통보를 받았다. 분식집 근처 편의점 사장님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시위 선봉에 섰던 김 사장님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명수 그 사람. 이 건물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이 골목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할머니. 저도 가족이 있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서명운동은 흐지부지 됐고 시위는 사흘 만에 중단됐다. 돈과 권력 앞에서 선의는 너무나 무력했다. 할아버지, 나오세요. 어느 날 밤 10시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건달 5명이 서 있었다. 뭐요? 할아버지,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네요. 안 갑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친절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 따라오시면 할머니가 다치실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골목 끝 고급 세단 안에 한명수가 앉아 있었다. 타세요. 차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한명수는 시가를 피우며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할아버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없죠. 그냥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가게 자리에 커피 프랜차이즈 들어와요. 이해하시겠어요? 32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게 내 알바입니까? 한명수가 창문을 열고 시가제를 털어냈다. 다음 주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법원 결정이에요. 어차피 할아버지 계약 기간 끝났고 재계약 거부했으니까. 그건 월세를 2배나 올려서. 시장 논리입니다, 할아버지. 여긴 강남 바로 옆이에요. 땅값 오르는데 월세가 왜 그대로입니까?
차 문이 열렸다. 내리세요. 그리고 생각 잘해보세요. 좋게 나가실 건지, 나쁘게 나가실 건지.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가게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다. 여보. 두 사람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32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말했다. 우리 나가야 할까봐. 여보, 이거라도 챙겨요. 할머니가 낡은 양념통을 가방에 넣으며 눈물을 닦았다. 가게 철수를 결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32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는 일은 마치 삶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할매, 할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단골 아주머니 서너 명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어쩌겠니. 그때였다. 가게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잠깐만요. 60대 중반의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골목 어귀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님? 할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박 사장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동네 상인회에서 의논했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아니에요, 박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여러분도 다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 때문에 피해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해가 저물었다. 32년 동안 매일 보던 가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할아버지가 전등 스위치에 손을 올렸다. 여보. 응? 우리 여기서 행복했지? 그럼요. 찰칵.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보, 우리 떡볶이는요? 응? 우리 떡볶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끝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32년간 갈고 닦은 레시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그 맛. 그것이 그냥 사라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 우리한테 손이 있잖아. 그게 무슨 노점이라도 하자. 포장마차라도 하자고. 가게는 빼앗겼어도 우리 실력까지 빼앗긴 건 아니잖아.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네 공원 입구 작은 손수레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낡은 테이블 하나, 접이식 의자 둘, 그리고 가스버너 하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점이었다. 하지만 그 앞에 붙은 작은 손글씨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원조 할매 떡볶이 마이너스 32년 전통의 그 맛. 여보, 장사가 될까요? 해보는 거지, 뭐. 할아버지가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떡볶이 냄새가 공원에 퍼지기 시작했다. 저기 할매 아니야? 지나가던 주민이 놀라며 다가왔다.
할매, 여기서 뭐 하세요? 허허, 이제 여기서 장사하게 됐어. 세상에, 가게는요? 빼앗겼지. 그래도 우리 손은 아직 멀쩡하잖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저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동네를 넘어 퍼져나갔다. 32년 전통 분식집 할머니 쫓겨나서 노점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골들은 물론이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낯선 사람들까지. 할머니, 힘내세요. 떡볶이 5인분 포장이요. 저는 김밥 10줄이요. 주변 사람들 나눠줄 거예요. 한 주부가 10,000원을 건네고는 떡볶이 한 그릇만 받아갔다. 거스름 돈. 괜찮아요.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노점은 동네의 명물이 됐다. 저녁 6시만 되면 줄이 늘어섰다. 하지만 두 노인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공원까지 손수레를 끌고 가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는 일은 70대 노인에게는 너무 버거웠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리도 심하게 붓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뜸해진 8시쯤이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노점 앞에 섰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담아 내밀었다. 청년은 말없이 받아들고는 한쪽에 서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청년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가 당황해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떡볶이를 다 먹고는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거스름 돈. 됐습니다. 청년은 그대로 돌아섰다. 할머니가 급히 불렀다. 손님, 이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청년은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한 손님이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청년은 다음 날도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번 같은 시간, 저녁 8시쯤. 사람들이 뜸해질 때였다. 말없이 떡볶이 한 그릇을 시키고 한쪽에 서서 천천히 먹었다. 그리고 항상 10,000원을 훨씬 넘는 돈을 놓고 갔다. 손님, 오늘도 오셨네요. 일주일쯤 지나자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청년은 고개만 까딱했다. 손님은 매번 너무 많이 주고 가세요. 떡볶이 한 그릇에 5,000원인데. 상관없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할머니. 청년이 처음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청년이 떡볶이를 먹고 있을 때였다. 할배, 여기 자리 좀 치워. 술에 취한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동네 건달들이었다. 할아버지가 황급히 테이블을 정리하려는데 그중 한 명이 손수레를 발로 찼다. 야, 여기 불법 영업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노인네가 건방지게. 남자가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철컥. 누군가 남자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잡았다. 청년이었다. 뭐야, 너. 노인분들한테 예의가 없군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눈빛은 더욱 차가웠다. 건달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아, 알았어. 가면 되잖아. 건달들이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청년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아, 고맙네. 젊은이. 이런 일 자주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었다. 가끔 있지. 노점이다 보니까.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명함에는 이름도 소속도 없었다. 그저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었다. 아니, 이게... 청년은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할머니가 명함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좋은 사람 같아. 2주가 더 지났다. 청년은 여전히 매일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은 정장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어떤 날은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손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청년의 정장이 물에 젖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감기 걸려요. 이거라도 쓰세요. 할머니가 비닐 우산을 건넸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청년은 떡볶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다. 마치 그 시간을 오래 끌고 싶은 것처럼. 손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나?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어디서 배웠나? 떡볶이 먹는 법을. 청년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예전에 한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좋은 분이었나 보네. 제 인생을 바꿔준 분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그날 밤 노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청년이 멈춰섰다. 할아버지, 응? 혹시 다시 가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어쩌겠나. 우린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요? 그게 무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니, 젊은이. 우린 자네한테 신세 질 수 없네. 자네도 힘들게 번 돈일 텐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그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분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을 꺼냈다.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할머니, 청년이 처음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마주봤다. 그 가게에서 다시 떡볶이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방에서, 그 테이블에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물론 돌아가고 싶었다. 매일 밤 꿈을 꿨다. 32년을 지켰던 그 작은 가게의 꿈을. 하지만 우린 이미 졌어요. 상대는 너무 강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 내리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두 노인. 그들의 손에는 한 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대표 변호사 최진혁.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친구가 소개하는 사건, 무료 변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 저 청년 대체 누구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명함을 꼭 쥐었다. 천사가 아닐까? 우리에게 온 천사. 그날 밤 동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명수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누구시오? 검찰청입니다. 한명수 씨, 임대차 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조사받으실 것 같은데요. 한명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장이 아니라 검사복을 입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청년이 차갑게 웃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강민준입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한명수가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강민준 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앉으시죠. 오래 걸릴 겁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철을 꺼내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금고를 열었다. 영장 있소? 영장? 여기 있습니다. 강민준이 서류를 내밀었다. 압수수색 영장.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였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위반, 권리금 회수방해, 공갈, 협박, 폭력 행사 교사. 강민준이 차갑게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건달을 동원한 불법 영업방해.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준이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한명수가 건달들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가게 앞에서 협박하는 장면,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협박하는 장면. 이건 어디서?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주변 상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충분합니다. 한명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노인네 떡볶이 가게 하나 때문에?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노인네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당신은 모르시겠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강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분들은 32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당신은 돈 몇 푼 때문에 짓밟았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오. 양육강식? 법은 강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가 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다음 날 법무법인 정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최진혁 변호사와 2명의 변호사가 더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우리가 이깁니다. 최진혁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큰 로펌을 쓴다고. 그쪽 로펌은 이미 손을 뗐습니다. 네. 한명수 씨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대형 로펌들은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런 사건엔 손 안 댑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최소 5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할아버지가 놀라 되물었다. 네. 그리고 가게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준 검사님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증거, 목격자, 법적 근거까지. 우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민준이 들어왔다. 오늘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일어섰다. 편하게 앉으세요. 강민준이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강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한겨울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11살짜리 애가 할머니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3일을 굶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때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떡볶이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공짜로요. 많이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설마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쿵. 할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할아버지가 급히 부축했다. 그 아이가 민준이?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죠. 그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11살짜리가. 민준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20년 전 그날이 기억났다. 뼈만 앙상한 아이, 울음을 참으며 떡볶이를 먹던 그 아이. 할머니가 그날 이후로도 3년 동안 저를 먹여주셨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면 항상 떡볶이 한 그릇씩 주셨죠.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시면서. 강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 떡볶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공부할 힘을 얻었고 검사가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강민준에게 달려가 안았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할머니, 죄송해요.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할머니가 고생하시는데 몰랐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할매는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시간이 눈물로 이어졌다. 회의실에 있던 변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강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컸구나.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한명수는 구속됐다. 죄목은 공갈, 협박, 임대차 보호법 위반. 그가 소유한 5채의 건물도 압류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가게는 원상복구됐다. 한명수가 바꿔버린 자물쇠도 새로 달고 부서진 것들도 모두 고쳤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됐다. 월세, 면제, 네. 건물세 주인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최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새 주인이요? 네. 한명수 씨 건물을 한 재단에서 경매로 샀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라고. 강민준 검사님이 이사로 계신 곳이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금입니다. 수표가 건네졌다. 5천만 원. 이건 너무 많아요. 받으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가게 재개장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꽃다발과 축하 화환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다. 할매 떡볶이 부활. 32년 전통, 영원하라.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강민준을 할머니가 발견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그를 불렀다. 강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 떡볶이 할매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20년 전 그날처럼. 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냄새, 그 따뜻한 온기.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 그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 이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이 그를 살렸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은혜를 갚았다. 자, 받아라.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강민주는 젓가락을 들고 떡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할매, 오늘 뉴스 봤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단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다. 재개장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무슨 뉴스? 할매 가게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 검사님 이야기랑 같이. 할머니가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32년 전 은혜 갚은 검사. 떡볶이 한 그릇이 바꾼 인생. 기사 제목이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기사에는 강민준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 그리고 할머니 가게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세상에.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이런 검사가 진짜 검사다. 할머니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다.
눈물 나네요.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는 거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떡볶이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저녁부터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저기요. 뉴스 보고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떡볶이 10인분 포장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SNS에는 해시태그 할매 떡볶이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겼다.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고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겠다고 다짐했다. 할매, 이거.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주문 메모지를 들었다. 100인분 단체 주문이었다. 여보, 우리 둘이서 감당이 안 되겠어.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준이었다. 오늘은 편한 옷차림에 앞치마까지 준비해 왔다. 민준아, 넌 검사인데. 주말이에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고맙다, 우리 민준이. 그날부터 강민준은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다. 처음엔 설거지만 했지만 점차 주문 받는 것도 배우고 떡볶이 끓이는 것도 배웠다. 2달 후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시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시상식장에는 동네 주민들과 단골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할머니는 또 울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게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상은 32년 동안 저희를 믿고 찾아준 동네 분들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강민준을 바라봤다. 20년 전 배고픈 아이에게 떡볶이 한 그릇을 건넨 것뿐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와 줬습니다. 이게 진짜 상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민준아, 잠깐 앉아라. 할아버지가 강민준을 불렀다. 테이블에는 따끈한 떡볶이와 김밥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먹어. 오늘 하루 종일 일했잖아. 강민준이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가 그의 앞에 떡볶이를 놓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 이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할머니. 강민준이 민망한 듯 웃었다. 검사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할매가 살아있을 때 손주 얼굴 좀 보자. 할머니,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우리 민준이 이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할매가 소개팅 좀 시켜줄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거들었다. 여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소개팅 같은 거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만나? 어플로 만난대, 어플로. 셋이 웃음을 터뜨렸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강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제가 희망나눔재단 이사로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을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좋은 일이네. 네. 그래서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사업의 홍보대사 같은 걸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6개월 후, 할매 떡볶이는 이제 동네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가게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프랜차이즈 제안도 투자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대신 가게 한쪽에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 나눔의 벽이라고 쓰인 게시판이었다. 돈이 없어도 배고픈 사람은 이 게시판에서 쿠폰을 떼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넉넉한 손님들이 미리 계산해 둔 쿠폰이 항상 붙어 있었다. 할매, 저기 애 좀 보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20년 전 강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야, 이리 와봐. 네, 배고프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들어와. 떡볶이 줄게. 김밥도 줄게. 많이 먹어. 하지만 돈 필요 없어. 배고픈 사람은 공짜야. 우리 가게 규칙이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가게에 들렀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오늘 너 같은 애를 또 만났어. 네, 너처럼 배고픈 아이. 떡볶이 줬지. 강민준이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민준아. 네. 20년 전 내가 내게 떡볶이 준 게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 몰랐어. 그 아이도 혹시 내처럼 크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까? 그럴 거예요. 할머니가 만드는 건 떡볶이만이 아니니까요. 그게 뭔데? 희망이요. 할머니는 희망을 만들어요. 1년 후, 강민주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의 명함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떡볶이 한 그릇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느 날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검사님, 어떻게 이렇게 약자 편에 서는 검사가 되셨나요? 강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20년 전 한 할머니가 제게 떡볶이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거죠. 세상은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뉴스에 실렸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떡볶이 나눔 운동이 시작됐다. 각 지역 분식집들이 동참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또 다시 1년 후, 할매 떡볶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할매, 오늘도 왔어요. 이제는 대학생이 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민수. 시험 잘 봤어? 네. 장학금도 받았어요. 어머, 우리 민수 진짜 잘 컸네.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 8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왔습니다. 강민준이었다. 요즘은 일주일에 3번은 들렀다. 어서 와, 민준아. 오늘 떡볶이 국물이 끝내준다. 그럼 큰 걸로 주세요. 김밥도 줄까? 네, 할머니가 만든 거면 뭐든 좋아요. 강민준이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다. 그 맛은 20년 전 그때와 똑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맛있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맛이었으니까. 민준아, 네, 할머니. 너 덕분에 할매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구해준 거지, 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강민주는 춥지 않았다. 배고프지도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떡볶이 한 그릇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될까요? 뭐, 여자친구?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어머, 할배. 우리 민준이가 여자친구 생겼대. 가게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따뜻한 웃음, 행복한 웃음. 그리고 그 웃음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이다.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